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넓은 어깨가 갖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운동을 하면 할수록 하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체가 제 역할을 잘 해줘야 상체도 막힘없이 쑥쑥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체보다 더 키우기 힘든 것이 하체 근육이죠. 게다가 힘들기도 훨씬 힘든 부위입니다. 하체 한번 하는 날이면 온몸에 힘이 풀리곤 하죠. 하체 근육은 다관절 운동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애초에 전신 근육의 절반 이상이 하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벅지는 그 중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근육량 때문에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대사량을 높게 유지하기가 좋아서 살이 잘 안 찌는 몸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튼튼하게 받쳐주는 하체는 상체 운동 등 다른 부위를 운동할 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하체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체 운동의 왕이라고 불리는 스쿼트, 특히 고중량 스쿼트를 대부분 하게 되죠. 누군가 하체를 키우고 싶은데 어떤 운동을 추천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그냥 스쿼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정말 좋고 기본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이죠. 괜히 3대 운동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스쿼트는 본인의 신체적 구조와 조건에 따라서 하기 힘든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 등의 이유가 있겠죠. 게다가 스쿼트는 자세와 동작을 잘못된 방식으로 수행하게 되면 안 그래도 부담이 많은 운동인데 정말 다치기 쉬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현대인들은 고관절을 완전 가동 범위로 사용하기 힘들고 햄스트링이나 대퇴사토근의 기능도 약화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오늘 영상은 스쿼트가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운동이며 동작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쿼트 없는 하체 운동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프로의 세계이고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유명한 보디빌더 도리안 예이치 또한 스쿼트 없이 운동하여 미스터 올림피아를 석권한 것으로 유명하죠. 먼저 첫 번째 운동은 레그 프레스입니다. 레그 프레스는 스쿼트보다 훨씬 많은 중량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 뻥튀기가 심한 종목이라고도 하죠. 레그 프레스나 핵 스쿼트처럼 스쿼트와 운동 방식은 비슷하지만 뒤에 몸을 받쳐주는 패드가 있는 운동은 허리 부상 등의 위험이 적습니다. 레그 프레스를 할 때는 무릎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을 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무릎으로 밀게 되면 당연히 무릎에 부담이 쏠리게 되고 점점 엉덩이가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발을 뒤에 두느냐 앞에 두느냐, 넓게 두느냐 좁게 두느냐에 따라서 자극점이 달라지게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전체를 골고루 타깃하도록 어깨 넓이로 발을 벌려주고 발끝만 살짝 바깥을 보도록 잡아줍니다. 이제 동작 시 유의하실 점은 머신을 밀 때 발가락 쪽으로 밀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뒤꿈치 쪽으로 미는 것이 좋습니다. 발끝과 무릎은 같은 방향을 보도록 유지하면서 밀어주세요. 동작하는 도중에 무릎이 모이거나 벌어지면 안됩니다. 상체를 편하게 두되 가슴을 들어주면 좋습니다. 끝까지 내려왔을 때 허리가 말려서 뜨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본인의 유연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리가 뜨지 않을 때까지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내려갈 때는 천천히, 올릴 때는 그보다 더 빠르게 수축시켜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런지입니다. 사실 런지가 스쿼트나 다른 운동에 비해서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난 운동 강도를 자랑하는데요. 런지는 허벅지와 엉덩이를 모두 자극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허벅지를 타깃하고 싶다면 뒤를 고정시키고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운동하면 됩니다. 무릎과 발가락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두며 상체는 굽지 않도록 곧게 솟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반동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올라와주면 좋습니다. 무릎이 너무 쫙 펴져서 과신전되면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펴지는 말아주세요. 충분히 런지가 익숙해지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런지는 매우 다양한 변형 동작들이 있는데요. 제자리에서 하는 일반적인 런지, 일정 거리를 이동하면서 하는 워킹 런지, 무릎의 부담을 줄인 리버스 런지, 덤벨이나 바벨을 들고 하는 중량 런지 등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미스 머신을 이용해서 하는 스미스 런지를 추천해드립니다. 프리웨이트로 할 때만큼의 균형 감각이나 코어 근육의 향상은 부족하겠지만 그만큼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축, 이완에 집중하기 좋고 중량을 사용하기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런지를 하면서 다리를 올릴 때 디딤발을 최대한 고정시키고 움직이면 디딤다리의 자극을 최대한으로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동 범위가 줄어들 텐데요. 가동 범위를 늘릴수록 무릎을 많이 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지면서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말리면 중량이 허리에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어깨를 들고 배에 힘을 줘서 허리를 잘 펴주세요. 세 번째 운동은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레그 익스텐션은 운동 초반부에 가벼운 무게로 최대 수축을 중점으로 두며 운동해서 예열과 펌핑을 위한 워밍업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운동입니다. 패드는 발목에 위치하도록 조정해주세요. 발목은 90도로 세워주시는데 머신을 들어올릴 때 무릎을 먼저 들어올리며 시작하게 되면 무릎 쪽 근육 발달에는 좋지만 허벅지 깊은 곳까지 자극이 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머신을 들어올릴 때 무릎이 아닌 고관절을 먼저 들어올리면서 시작하게 되면 무릎 쪽 근육은 자극이 부족할 수 있지만 골반 가까운 허벅지 근육부터 전체적인 자극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 올리듯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수축에 집중하면서 올려주세요. 발을 올렸을 때 최대 수축 지점에서 잠깐 정지해주면 더욱 타들어가는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레그컬인데요. 레그 익스텐션과 짝을 이루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이 앞 허벅지, 대퇴사두근을 공략하는 운동이라면 그 반대 근육인 뒷허벅지의 햄스트링이라는 근육도 같이 운동해줘야겠죠. 이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부상을 쉽게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현대인들은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그컬은 뒷허벅지, 햄스트링을 집중적으로 타깃하기에 특화된 좋은 운동입니다. 머신에서 패드에 누웠을 때 무릎이 패드 위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위치해주시고 발목 패드도 발목에 올바르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발의 각도가 뒤로 젖혀져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발목을 앞쪽으로 꺾어서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시작한다면 종아리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동작 중에도 발목은 처음 상태 그대로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주세요. 내릴 때도 완전히 툭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완전히 펴지지 않을 정도의 높이까지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엉덩이는 너무 솟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레그컬 또한 익스텐션과 동일하게 최대 수축 지점에서 잠시 정지해주면 더욱 타들어가는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하체 운동인 스쿼트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스쿼트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 다른 효과적인 하체 운동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스쿼트를 가장 추천드리지만 여러가지 운동들이 있는 만큼 각각의 효과가 디테일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스쿼트를 충분히 잘 하시는 분들까지도 배워두시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반드시 직접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하시는 여러분, 건강하고 멋있는 삶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빙바디였습니다.